불법하고 위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당연한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파에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의구현 아니겠느냐라고 반기는 반면 좌파 쪽에서는 보복 인사가 현실화됐다면서 이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해임 의결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제청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확정되는데요. 보복 인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좌파들의 억지와는 다르게 이게 얼마나 당연한 조치였는지 잠시 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던 날 대통령은 곧장 관저로 가지 않고 차에서 내려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응원해준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지요. 그때 당시 대통령 바로 옆에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는 구호가 서울구치소 앞을 가득 메웠지만 애국 시민들의 경호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울려 퍼졌습니다. 들으셨지만 경호처분들 윤 대통령님 잘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잘 지켜주세요와 같은 당부의 말들이 분출됐습니다. 다시는 불법 체포 등으로 대통령이 구금되는 그런 일은 없게 해달라. 경호처가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는 애국 시민들의 절규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아마 이 장면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도 경호처와 관련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경호가 모처럼 만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든든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월 15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불법과 위법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때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됐었고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호처와 경찰 간의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표면상으로는 체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진 출석의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도 경호처에 대한 응원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말이 경호처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소위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립이 그것이었는데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찰의 관저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파와 경찰 쪽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온건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사인자 격인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일이 발생했죠. 박종준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왔고 이진아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인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욱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전 처장 사임 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하기로 무장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위 강경파들을 인신구속하기 위한 공수처와 경찰의 집요한 구속 시도가 계속됐는데 번번이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다시 경호하게 된 것인데요.
석방된 날 관저에서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도 김성훈 경호처장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고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의에서 김 차장의 책임론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하극상이라고 하죠.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 특수단의 비밀을 유출했다며 A씨를 대기 발령 조처했고 같은 이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1월 14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호처 A 부장이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수본 고위 관계자와 만나 내부 기밀 사항을 누설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A 부장의 대기 발령 사유가 경호차장에게 항명한 것이라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보안 사항 누설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A 부장은 누구냐? A 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호처장인 주영훈 전 경호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경호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A 부장을 유력한 기밀 누설자로 특정했고, 신문 과정에서 그가 국수본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고 실토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경호처는 역정보를 활용한 고도의 전략으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냐면, 경호처 내부에서는 중화기 부장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A 부장에게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봤더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언론 보도와 정치권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딱 걸린 것이지요. 당시 보도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제의 A 부장에 대해 경호처는 우선적으로 대기 발령을 조치하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었습니다. 보안사항 누설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A 부장은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임 의결은 김 차장의 제청 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 좌파 매체들은 김성훈 차장의 인사보복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거 봐라. 지기현 판사의 잘못된 석방 결정으로 무고한 공무원들이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군과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는 저런 A 부장과 같은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류에 편승해 부역하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대통령 경호처와 군대입니다. 조직은 물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요. 대통령 석방 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호처에게 당부했듯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 경호처란 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어려운 시국에서도 김성훈 차장과 같은 올곧은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